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스가 총리는 해외 첫 순방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베트남도 일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친밀한 관계는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베트남 관련 황당한 사건으로 일본인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코트라 보고에 따르면 보시는 표와 같이 1988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반면 일본은 2위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건수 역시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베트남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부터 일본의 투자액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누적 금액으로 보면 한국이 앞서지만 최근 투자액으로 보면 일본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면서 베트남의 인프라 시설을 무상 건설했습니다. 실제 베트남 인프라 투자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조 원 넘는 ODA 자금을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1위 공여국으로 올라섰습니다. 2017년 기준 상위 5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3개 프로젝트를 일본계 자본이 수주했고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력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공격적인 투자는 우리에게 실질적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내 각종 수주 사업을 일본에게 뺏기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답하듯 베트남 정부는 엄청난 숫자의 인원을 일본에 보내고 있고 일본 정부는 그 베트남인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해외 취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18년도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총수가 160만이 넘고 한국은 57만 정도 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베트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의 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래프에서는 중국이 41만, 베트남이 40만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베트남이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0만이 넘는다는 것은 웬만한 중형 도시의 인구와 같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트남인 기능 실습생이 받는 임금은 턱없이 낮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최저시급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일본의 사회 문제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갑질은 심각한 상태로 일본의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실습생이 일본인 직장 상사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베트남과 일본의 문화가 너무도 달라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존심 강한 베트남인들에게 일본 특유의 예절을 따지는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설명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대우와 갑질 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베트남인과 일본인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본 내에서 베트남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범죄 증가, 왜 그들은 범죄에 빠져드는가, 외국인 범죄의 판도의 변화, 베트남인의 범죄가 중국인을 넘어서다, 이런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일본 내 나라별 범죄 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국의 경우 범죄 건수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외국인 범죄자 검거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베트남인의 범죄는 이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 범죄 집단, 즉 베트남 조폭까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뉴스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베트남인 범죄 조직이 검거되는 내용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이 때문에 베트남인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일본의 야쿠자까지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으로 이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베트남인의 본심. 일본의 상장기업에 베트남 유학생이 사표를 던진 이유. 이런 일 때문인지 일본을 떠나고 싶다는 베트남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 초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국인 노동자도 불황, 갑작스런 해고와 임금 체불, 직장을 잃고 임금도 못 받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난 뒤에서 죽어가는 외국인 노동자를 못 본 채 하는 일본 사회의 어둠, 일회용인 상태로 괜찮은가? 라는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심각한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을 잃게 됐고 비자도 만료된 상태에서 살고 있던 방을 계약 연장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거나 종교시설에 들어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트남인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코로나에 걸린 베트남 노동자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돈 없는 외국인이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 노동자는 인권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도 놓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베트남 근로자는 노동노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트남인들을 속이고 후쿠시마 원전 재염 작업 등에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사라진 베트남인들은 새로운 범죄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일본에 체류 중인 베트남 노동자가 올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본인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베트남인들이 올리는 SNS 내용에는 이런 사진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만 해도 며칠 사이에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일본에서는 과일과 가축 도난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과일 몇 개, 가축 몇 마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가수원의 과일이 몽땅, 기르던 돼지, 소 등이 몽땅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SNS상의 베트남인들의 글에서는 과일과 가축 판매에 대한 글들도 급증했습니다. 이에 일본 경찰은 베트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사진으로 인해서 범인이 확실해졌습니다. 베트남인들이 돼지를 훔쳐서 돼지 통구이 파티를 열거나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SNS에 관련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자 일본 경찰이 추적해서 해당 글을 올린 베트남인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각종 가축과 과일들을 일본 내 또 다른 베트남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가 한 지역에서만이 아닌 일본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키타칸토의 가축, 과일 도난 사건, 베트남인 그룹이 택배로 판매, 전문가 빙산의 일각, 일본인 배우의 가능성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한 사건들이 베트남인들만의 범죄가 아닌 배후에는 일본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범죄 행위지만 이 속에서도 일베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도 사건과는 관계없지만 최근 근처의 슈퍼나 상업시설 등에서 볼 수 있는 동남아시아인 젊은이들, 스마트폰으로 대화는 좀, 가게 안에서도 큰 소리로 스피커 통화, 해수욕장에 가면 공중 화장실을 점령하고 머리를 샴푸로 감거나, 인종차별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인의 도덕성이나 매너와 동떨어져 있어 불쾌감을 느낀다. 가축을 훔쳐서 도축해 먹는다든가 하는 감각이 일본인과 너무 다릅니다. 아마 훔친다든가 죽인다든가 하는 죄의식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각의 이민이 대량 들어왔을 때의 사회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일본 경찰은 멍청하고 형벌도 가볍다고 타국의 범죄 예비군에게는 유명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겨우 범인을 잡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범인들도 가벼운 벌에 그칠 테니 재범을 거듭할 것이다. 강제 송환시키거나 국외로 퇴거시키거나. 일본 경찰은 우수하니까 나쁜 일을 하면 잡힌다. 그것보다 한국 상대로 라이따이한에 대한 보상으로 몰아세우면 위안부 사기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다. 위안부는 사기지만 라이따이한은 사실이니까 당당히 돈을 벌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의 사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 영원히 돈을 받을 수 있어서 훌륭한 사업이 된다.